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홍 강사입니다. 자, 오늘 비대면 또 실시간인데 많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예고한 대로 대출과 관련된 상환 방식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가 자, 강의 노트 88페이지를 보셔요. 강의 노트 88페이지를 딱 펴놓으세요. 강의 노트 88페이지. 예. 자, 우리가 상환 방식을 딱 들어가면 이제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대출입니다. 이게 금융론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투자론까지 뭔가 한번 쭉 훑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금융론을 들어가는데 금융론에는 대부분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그렇겠죠. 대출이겠죠, 대출. 근데 대출과 관련된 논점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첫 번째가 요 상환 방식이에요.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출 금액. 요 앞에 보면 요 31번이 아니라 30번을 딱 보시면 대출 금액이 있어요. 너 얼마나 나에게 대출 해줄 거니? 대출 금액.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있어요. 대출 금리. 얼마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면 갚아줘야죠. 대출을 받았으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갚어. 그게 바로 갚습니다. 이게 상환의 방식이 이제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해. 얘는 말 문제도 하나 나오고 이론 문제도 하나 나오고 아니 말 문제나 똑같은 말이네. 말 문제도 하나 나오고 계산 문제도 하나 나오고 그런데 얘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2시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요건 강의 노트에 없는 거예요. 실무적인 상환 방식의 구분인데 요 놈이 올해 감정평가서 시험에 요게 뭔 방식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어넣어놨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상환 방식을 보면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고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합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일시에 상환하느냐 분할해서 상환하느냐. 여기는 지금 원금이 생략되어 있지만 결국 얘도 원금에 대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그러면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거고 원금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원금을 쪼개서 나눠서 상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요. 은행에 이제 무엇을 갖다 줍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자 갖다 줘야죠. 이자는 예외 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자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야, 은행아, 나 대출을 받았는데 요새 너무 힘들어서 이자 한 번만 안 내면 안 될까? 이번 달 한 번만 이자 안 내면 안 될까? 이렇게 요청하면 은행은 뭐라 할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이자는 내놓고 죽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뭔가 유예받거나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이자와 함께 내는 이 원금은 이게 조건을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자를 내면서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이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고 자, 원금 분할 상환은 이자를 내면서 이자는 당연히 내는 거고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요 둘 중에 어떤 걸 목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요 놈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원금을 처음부터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상환 방식은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원금은 만기에 갚는 게 아니라 원금은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얼마라도 갖다 주는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금 분할 상환 방식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 그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자,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요, 지금 쭉 두 가지에 대한 뭔가 이론적인 뭔 거창한 건 없어요. 뭔가 계산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우리 시험에 나오는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 이게 처음부터 원금을 조금이라도 내는 방식이고, 전제가 고정금리예요. 이게 시험에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고정금리 방식이고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게 처음부터 원금을 내는 방식을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알 필요 없죠. 그냥 항상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포인트는 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인데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하니까 뭐만 보여요, 지금? 원금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원금만. 그러니까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방식은 원금만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XX.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자와 함께, 이자는 무조건 갖다 바치는 거고, 차입자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리자를 뜻하니까 원금과 리자 합계가 항상 또이또이하게 상환하는 방식이고,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갖다 내는데 그 중에 어떤 것만 또이또이, 원금만 또이또이하게 내는 거예요. 원금만 또이또이하게. 이자도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체증식 합니다. 그러면 얘는 체증이 점점 뭐 시킨다는 거예요? 증가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증가시킵니다. 이게 원금과 이자를 처음에 냈던 것보다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요 상환 방식을 보면 항상 뻔해요. 어디서 자꾸 질문이 들어옵니까? 그럼 이거예요.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이라는 표현만 들어가 있지만 은행에 내는 돈은 뭐하고 뭘 동시에 내는 거야?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거 말로만 들어서는 절대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정을 딱 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1교시 한번 저랑 잡아요. 지금 일단 뭔지 모르지만 88페이지를 보면 기본 가정을 하나 해놨어요. 딱 제 수준에 맞게 해놨어요. 대출 금액은 1억이고요. 대출 금리는 10%라고 적어져 있고 대출 기간은 10년이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 가정이에요. 금액 1억을 대출 받았고 금리 10%고 기간은 10년으로 상환하기로 딱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내가 대출을 1억 받았는데 은행이 이제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은행이 뭐라고 했냐? 은행이 대출을 1억을 해주면서 야, 너 갚을 때 말이야. 갚을 때 어떻게 갚어라 말하겠냐? 그러면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어라.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은행이 대출을 1억 해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갚어? 근데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억을 대출해주면서 이번에는 상환을 하래요. 어떻게 상환? 이번에는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금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암기가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이 시험에는 어마무시하게 비교하라고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방식을 먼저 하는데, 첫 번째, 은행이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말하면 은행이 단 조건이 뭐예요? 바로 균등한 원리금을 은행이 조건으로 단 거예요. 그러면 갚을 우리는 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먼저 달성해 줘야죠. 그래서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뭔가 상환의 흐름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균등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하게 뭔가 일단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이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어떻게 갚으라고 돼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균등한 원금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니까 뭐부터 한다? 그렇죠. 균등한 원금을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흐름이 또는 뭐 사고를 하는 흐름이 똑같을 거예요. X예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달라요. 그럼 봐요.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라 해서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 원리금 균등 방식은 항상 이자라는 요소와 원금이라는 요소를 요걸 구분하는 게 여기 출제 포인트예요.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딱 먼저 균등하게 맞춰놓고 항상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이 중에 원금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원리금 균등은 포인트예요.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은 다음에 요 안에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원금 균등은요, 일단 균등한 원금을 조건이니까 먼저 결정해요. 근데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원금만 갖다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자라는 요소를 따로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원금과 이자라는 은행에 갖다 주는 총액이 결정이 돼요. 총액이. 그러니까 지금 요 순서가 일단 익숙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걸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지금 삘이 딱 안 와도 하다 보면 그냥 돼요. 자, 포인트는 이걸 가만히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두 방식에. 한번 센스로 한번 맞춰보죠. 제가 원하는 거.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어떤 상환의 흐름을 봤더니 뒤집어져 있어. 원리금 균등, 원금이자, 원금이자. 이자는 똑같고 원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 딱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하나만.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일단 조건이 균등한 원리금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균등한 걸 먼저 찾아요.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그리고 이자를 계산하고 원금을 계산하는데 원금 균등은 조건이 균등한 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부터 원금을 계산하고 균등한 원금을 계산하고 이자,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식을 뭔가 암기할 필요는 없죠.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가보자고요. 이제 실제 해봐야 피부에 느껴.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상환의 흐름을 한번 해보려고 봤더니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저당상수가 나와요. 제가 저번 주에 예고했어요. 육계수, 미래가치, 현재가치 할 때 저당상수와 기금계수라는 걸 언제 쓰는지를 모르면 부동산 학에서는 진행이 안 된다고. 그중에 저당상수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면 복습을 해보자고요. 저당상수는 저당대출과 관련된 수식이에요. 저당대출. 그럼 제가 이렇게 연상을 하겠어요. 은행이요,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줘. 1억 원. 이렇게 1억 원 대출을 해줘요. 그럼 이제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걸 구합니까? 1억을 대출해주면 이제 차입자로부터 뜯어내야죠. 원금과 이자라는 걸 이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입자가 매기 원금과 이자로 얼마씩 갚어라고 말을 할 것이냐. 즉 차입자가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저당상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해줬어요. 1억. 그러면 차입자에게 얼마씩 갚으라고 말을 해줘야 될 텐데 대출을 해준 경우에 차입자가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이 저당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이고 저당상수가 0.163입니다. 야, 저당상수는 어떻게 구하냐? 고민하지 마셔.
출제자가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0.163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1억에 0.163을 곱하면 1630만 원이 되죠. 이 1630만 원, 요 1630만 원이 바로 차입자가 매기 상환할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기억력. 저당 상수는 언제 쓰는 공식입니까? 그러면 대출 금액이 결정되면 거기다 저당 상수는 그걸 대출 금액에 곱해서 차입자가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씁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떠오르면 이제 활용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이거 봐요. 자, 지금 조건 암기라고 되어 있죠. 조건. 요건 하나 암기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 이 전제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조건이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대출 금액은 1억이고요. 금리는 10%고요. 기간은 10년이고요. 이거 딱 암기하기 좋게 1억, 10%, 10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저당 상수가 보이네. 0.163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써먹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자, 조건이 지금 대출 1억을 대출해주면서 은행이 뭐라고 갚으라 그랬냐? 그러면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으래요. 그러면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으라고 했으니까 균등한 원리금, 다시 말해서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균등한 매기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바로 이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대출 금액이 1억이라고 제가 가정했고 조금 전에 저당 상수를 지금 제가 가정한 게 0.163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상수는 출제자가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0.163 딱 곱하면 1630만 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 1630만 원이 바로 차입자가 매번 따박따박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630만 원이 언제 씁니까? 바로 여기 있네. 여기.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첫 번째 균등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먼저 구하는데, 이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어떻게든 맞춰야죠. 그러니까 대출 1억에 저당 상수가 출제자가 0.163 줬으니까 그걸 곱했더니 거기 곱해 나온 1630. 요 놈이 바로 매번 은행에 갖다 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의하면 매년 1630만 원씩 차입자가 갖다 주면 돼요. 몇 년 동안? 그러죠. 10년에 걸쳐서 1630만 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딱 암기 하나만 하면 되죠.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나온 이 1630만 원이라는 게 차입자가 은행에 매기 상환할 원금과 이자구나.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과 이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기 해보자고. 일기. 자, 첫 번째. 차입자는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한 163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연 단위로 한 번씩 낸다 그러면. 그러면 1630만 원을 차입자가 은행에 갖다 내면 차입자는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자도 갖다 냈고 원금도 갖다 냈으니까 할 거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입자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1630만 원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있는 1630만 원은 그 안에 이자도 있고 그 안에 원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차입자의 1630만 원을 받아다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 그러면 이 1630만 원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출제 포인트예요. 은행에 갖다 내는 돈하고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 이자. 자,
지금 1억을 대출 받았고 금리가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에 10%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1,63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이자라고 기록이 되면 나머지 630만 원은 뭘 갚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을 갚아낸 부분이구나.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자, 보셔. 일기는 절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게 뭐냐? 편법이 없어. 여기 무조건 FM대로 무조건 산정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조건이 균등한 원리금이니까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아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저당상수로 찾아. 저당상수로 찾아.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대출 금액에 저당상수를 곱한 금액이 매기 상환할 원리금입니다. 그럼 차입자는 요거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첫 해 1,630만 원 중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1억을 최초에 대출 받았고 10% 이자를 첫 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요 1,630만 원에 해당하는 돈 중에 얼마를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라고 기록한다니까요. 당연하잖아. 이게 이자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630만 원으로 원금을 상환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일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익인데, 자, 이익이 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가 중요해요. 1,630만 원을 일기는 갖다 냈는데 이익에도 얼마를 갖다 내요? 1,630만 원을 갖다 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매번 균등하게 1,630만 원 갖다 주니까.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자도 있고 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은행은 항상 먼저 뭐부터 계산하냐? 이자부터 계산해. 이자부터. 왜? 이자로 먹고 사는 데니까 이자를 항상 먼저 냈는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먼저 계산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기의 이자는 1,000만 원이 맞았죠. 근데 이기의 이자는 요 1,000만 원보다 늘까요? 줄까요?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돼. 이거부터.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기의 이자는 전년도의 이자 1,000만 원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러면 당연히 줄어든다고 해줘야 돼요. 줄어든다. 야, 왜 줄어드냐? 이걸 잘 봐야 돼. 왜? 보셔. 일기에 원금을 털어냈어요? 안 털어냈어요? 원금을 630만 원 정도 작지만 털어냈다 이런 말이에요. 갚았다 이런 거예요. 뭔가를 630만 원을 은행이 갚았단 말이에요. 뭔가를 갚았어요.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자를 더 내야겠어요? 이자가 줄어들겠어요? 뭔가 돈을 갚고 있는데 원금을 갚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자가 오른다는 건 천인공날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이자는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내는 방식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든 대출은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씩 쪼개서 내는 방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처럼 얘도 역시 일기에 630이라는 원금을 털어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연도에 이자는 감소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삐 딱 와야 돼. 삐리. 자, 그럼 이제 감소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정확히 얼마가 감소할까? 이게 중요하죠. 얼마가 감소할까? 그러면 얼마가 감소하느냐? 그러면 아주 쉬워. 요걸 보셔. 요걸. 이기 이자를 계산할 때 전년도에 원금을 얼마 갚았어요? 630만 원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630만 원 갚아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는 낼 필요 없죠. 그럼 630만 원이라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얼마일까요? 항상 이자가 10%니까 63만 원이야. 63만 원. 그러니까 63만 원은 이기에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63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63만 원만큼. 이게 삘이 빡 와야 된다. 다시 보셔. 처음이니까 무한 반복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처음을 잘 하셔야 처음. 다시.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만 잘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 줘야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대출금액에 저당상수를 곱한 1630만 원이 차입자가 매번 갖다 줄 돈이에요. 자, 그리고 일기는 무조건 FM대로 해줘야 돼요. 차입자가 1630만 원을 갖다 내면 그 안에 이제 은행은 요 돈을 받아다가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요. 근데 항상 먼저 이자부터 계산한다고. 이걸로 먹고 사니까. 근데 첫 해 이자는 우리 상식에 1억을 빌렸고 10% 이자를 내야 되니까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는 요 1630만 원 중에 이자는 1000만 원이고 원금은 630만 원 갚은 거야.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기는 무조건 가장 중요해. 그럼 이제 2기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2기에도 1630만 원을 갖다 주는 건 동일한데, 자, 2기의 이자는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거부터 결정해 줘야 돼요. 당연히 줄어야 돼. 왜? 원금을 처음부터 갚아 나가니까. 이자는 적게 내야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정확히 감소를 하긴 하는데, 야, 감소가 정확히 얼마 감소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얼마. 그러면 요 놈이 봐야 돼요. 이기를 계산하기 직전에 원금을 얼마 털어냈냐? 630만 원 털어냈네. 그러면 630만 원 갚아버렸으니까 630만 원에 해당하는 10% 이자 63만 원은 그 다음에 이자를 내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3만 원이 이렇게 줄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로 기록이 됩니까? 937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937만 원. 그럼 보자고요. 1630만 원 중에 937만 원이 이자로 기록이 된다면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면 693만 원이에요. 1630에서 937만 원 뺀 게. 그걸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원금을 상환한 부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기에는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것부터 찾아봐요. 당연히 감소해야죠. 왜? 3기 이자를 계산하기 전년도에도 또 얼마 털어냈으니까 693만 원 또 털어냈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자가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693만 원에 10% 이자하면 얼마예요? 69만 3천 원이죠. 요게 그 다음에 줄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630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를 원금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대충 논리는 이해됐죠? 논리는? 그러면 이제 조금 시험에 나오는 방향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셔. 이 방식은 항상 이자로 내는 부분과 원금으로 내는 부분을 합치면 1630만 원이 돼야 돼요. 1630.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에서 이자가 63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금은요 플러스 63만 원이 돼야 돼. 왜? 둘을 합치면 1630만 원이 항상 나와야 되니까. 이게 삘이 잘 안 오면 잘 봐요. 우리 1차는 민법이라는 과목도 있고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 평균 60점을 지금 딱 맞춰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평균은 60점으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민법 점수가 항상 감소해. 민법의 점수가 감소했어. 근데 평균 60이 나왔네. 이 말은 민법의 점수가 감소한 것만큼 학계론의 점수가 올랐다는 걸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감소한 거, 증가한 거 또이 상쇄돼서 평균 60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 이 방식을 항상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630만 원으로 항상 고정돼야 되니까
이자가 63만 원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63만 원만큼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늘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에 63만 원 주면 이게 937만 원이에요. 그리고 630만 원에서 63만 원을 더하면 얘는 63만 원 위가 줄었으니까 얘는 늘어야 돼요. 그럼 얘가 693만 원이죠. 요거 두 개 합치면 163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빨리 우리가 흐름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에는 이자가 얼마나 준다 했어요. 이자가 여기 있잖아요. 693만 원 원금을 털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693만 원의 10% 이자 69만 3천 원이 이자가 준다고. 그럼 반대로 원금은 얼마가 늘어야 돼요? 원금은 69만 3천 원이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흐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감이 왔죠? 대충?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셔. 이제 감은 한번 왔으니까 이제 이론 문제 한번 논점 파악해 보자고요. 자, 어떤 논점을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면 강의 노트 오른쪽을 89페이지를 봐요. 그러면 필수 기출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 필수 기출 지문을 딱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자, 원리금 균등. 자, 1번. 매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합계. 자, 원리금 균등에서 매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어떻게 구해요? 대출금액의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대출금액의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걸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상환 방식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지불액이 항상 이자와 원금 동시에 갖다 주니까. 이 저당 지불액이 항상 뭐한 방식이에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한다 이런 말. 여기는 뭐 정이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그다음 2번 잘 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는 항상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리금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 이게 뭔 소리냐? 바로 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3번. 우리 시험에 요 3번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온 역사가 없어요. 즉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이게 잘 나오는데 자 보자고.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해 이자는 감소해야 돼요? 늘어야 돼요?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소. 얼마가 감소해요? 630 원금을 털어냈으니까 63만 원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자는 감소해요.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 항상 1630이 나와야 되니까 이자가 63만 원 감소하면 반대로 원금은 63만 원이 플러스 되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느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요 내용이 이론 문제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심플해.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요걸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 자, 보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에 뭐하고 뭘 갖다 바쳐요? 이자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죠? 이자도 갖다 주고 원금도 갖다 주는 거예요. 원금도. 근데 이제 순서를 잘 찾으셔. 항상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 무엇을 계산합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먼저 결정해요. 이걸 어떻게? 대출금액의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이게 1630만 원이었죠. 근데 이 1630만 원을 은행이 받으면 이 중에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를 따로따로 기록을 하는데 항상 뭘 먼저 기록한다 그랬어요? 원금이 아니야. 이자를 먼저 기록한단 말이야. 이자를.
근데 이자가 항상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자가 항상 감소하는 형태로 기록이 돼요. 왜?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털어내니까. 그런데 항상 이 두 금액을 합치면 또이또이가 돼야 되니까 이자가 감소하면 그것만큼 뭐가 올라가야 된다고? 원금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안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거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어떤 연습을 해줘야 됩니까? 시험 지문이 요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나오면 일단 은행이 갖다 바친 원금 이자의 합계가 항상 어떻게 또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항상 이자부터 생각하는 거 이자가 항상 감소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죠. 이유는 원금을 처음부터 털어내니까. 그래서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나요. 이렇게 딱 그림만 그려줘. 표시만. 그리고 저렇게 말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매기 뭐가 감소하는 것만큼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한다.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할만하다. 그러면 또 해. 우리는 오늘 이것만 하기로 했으니까. 자, 말 문제 한번 볼게요. 말 문제. 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항상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는 또이또이예요. 그런데 항상 이자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된다?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항상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해보자고요. 진짜로. 자, 최초에 얼마의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니? 그럼 이걸 딱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사례 하나 정했으니까. 1억, 10%, 10년, 저당상수 0.164. 이게 1억에 0.163이라는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한 1630이 매기 상환할 원리금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첫 해는 무조건 꼼꼼히 해줘야 돼. 첫 해는. 그럼 첫 해는 얼마예요? 첫 해 이자는 얼마예요? 그럼 1억을 10% 이자를 첫 해 갖다 줘야 되니까 1,00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630만 원이 원금이라고 기록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요. 자, 2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그러면 1기에 630을 털어냈어. 그러면 이자가 그 다음에 얼마가 주냐는 거야. 630 갚았으니까 630에 해당하는 10% 이자는 줄 필요 없다고. 63만 원.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가 줄고 63만 원이 줄고 이자가 주는 것만큼 원금은 63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야 계산이 딱 맞다고. 그래서 얘는 937만 원이 기록되고 얘는 693만 원이 딱 기록되면 이 두 개를 딱 합쳐보셔. 그럼 1630이 딱 나온다고. 바로 이게 말 문제로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여기까지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만 해주면 되냐. 이 방식과 다른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10분 쉬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어디 커피 한 잔씩 뽑아 오시고 2부가 중요하니까요. 이따 뵐게요.